자, 이번 시간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와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탭에 지금 그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여기 이거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그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간주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 그런 과세표준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런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했을 때 이 명세서를 작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뭐 그런 설명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 건물 외에 감가상각 자산이다 그러면 2년의 그 의제 기간이 있죠. 감가상각 의제 기간. 건물 같은 경우 과세 기간당 5%씩 그 체감률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 과세 기간당 5%니까 1년으로 따지면 10년이 되겠죠. 1년에 10%씩이니까. 그 다음에 기계, 건물 등 외에 감가상각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 기간당 25%를 체감률을 적용을 하죠. 그러면 25%, 반년에 25%니까 1년에 50%가 되고 2년 동안 체감률이 100%가 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가상각 자산이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상황일 경우에 의제 기간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이 관련된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사례 연습이 있죠. 그래서 제시된 자료들을 보니까 4월 30일 날 차량 구입을 했네요. 화물차네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컴퓨터를 구입을 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홈택스에서 그 홈택스 자료를 스크래핑 하면서 과세로 매입 자료 중에서 감가상각 자산이 있다, 감가상각 자산을 파악을 해서 회계 처리를 감가상각 자산, 차량 운반구 혹은 기계 장치 뭐 이런 식으로, 건물 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취득 명세서를 작성을 하라. 만약에 까먹었으면 까먹고 부가세 신고 마감을 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뜹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명세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어찌됐든 회계 처리를 감가상각 자산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뜨기 때문에 회계 처리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자, 4월 30일 날 과세 매입, 그죠? 51번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이 2547772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부가세는 조금 차이가 나네요. 1원 차이가 납니다. 무시하고 현대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신규 등록을 하면 되겠죠. 계산서 종류는 전자세금 계산서로 혼합으로 분계를 할 거고요. 이거를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록이 안 돼 있는 그 감가상각 자산이다라고 하면 고정자산 등록도 이 전표 입력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돼 있으니까 좀 놓치지 않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우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자산 코드 화물차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 이렇게 등록을 하고 취득 연월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돼 있고요. 감가상각 방법 정률법으로 선택을 하고 취득가액, 그 다음에 경비, 판관비로 혹은 이 화물차가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500번대로 구분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고정자산 등록을 전표 입력을 하면서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지급금으로 계상을 해 놓고요. 그죠?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에 진짜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지금 화물차 등록이 되어 있는 거네요. 이거는 지금 전표 입력하면서 등록을 해 놓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 자산, 고정자산 등록도 전표 입력 단계,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서 동시에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5월 17일 날 기계 과세 매입이고요. 그죠? 이게 농산물이 아니라 화물차겠죠. 그죠? 화물차. 그 다음에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 21 1TN이라는 회사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 추가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등록이 돼 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고 기계장치 206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하려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하겠다라고 해서 확인 누르면 고정자산 등록이 자동으로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기왕에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겠죠. 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 등록하려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미 등록되어 있다. 등록 그냥 또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고정자산 등록도 가능하구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회하면 이게 등록이 됩니다. 지금 기계장치로 등록을 한 거죠. 비품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긴 하죠. 그죠? 지금 기왕에 비품으로 등록돼 있어서 제가 달리 기계장치로 등록을 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을 하는 과정, 전표 입력 단계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가 명세서에 관련된 자료들이 수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요 하고 불러오기 하면 기계장치도 있고 비품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새로 기존 자료 삭제하고 불러온다라고 하면 지금 입력한 이런 내용들이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불러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이 감가상각 취득한 내역이 일반 매입이 아니라 고정자산 매입이죠. 그죠? 유형자산 매입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 신고서상에 11번 이쪽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쪽에 들어왔죠. 그죠? 고정자산 매입으로 이 금액이 우리 이 금액하고 동일한 그런 금액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까지 우리가 분계를 통해서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가
취득 명세서, 부속 명세서에 반영이 잘 되는지, 신고서까지 반영이 잘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62페이지에 그러한 부가세 신고서상의 반영 결과가 보여지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 관련 서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